안녕하세요, 모태솔로몬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11월 13일 공개 행사 예정 중인 모토로라 레이저 폴더블 폰의 실물 이미지가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그간 여러 렌더링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 알려진 바는 있으나 실물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관심을 폭발시키는데요. 특히 10월 30일 삼성 디벨로퍼 컨퍼런스 2019에서 공개된 갤럭시 폴드2와 비슷한 폼팩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둘 다 클램쉘 디자인으로 가로로 접히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아마 10년 전쯤 스마트폰 출시와 함께 거의 멸종되었다시피 했던 폴드폰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영상에서 나오는 것이 유출된 이미지인데요. 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어디선가 많이 본 외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2004년 출시되었던 레이저 V3와 매우 흡사한데요. 물론 접히는 각도를 확인할 수 있는 샷이 있었더라면 조금 더 확실하게 비교가 가능했을 텐데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까지만 놓고 보면 유사함을 발견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단의 턱진 부분과 상단 수화기의 라운딩 처리된 부분을 V3와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유사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턱진 부분 중앙에는 홈 버튼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지문 인식 스캐너가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유출된 이미지의 해상도가 썩 그리 좋지 않는 관계로 해서 정확한 판별은 힘들지만 접히는 힌지 부분은 삼성 갤럭시 폴드1의 보완된 형태와 아주 흡사합니다. 아마 모토로라에서도 이런 결함 소식을 이미 전에 들었을 테고 이에 대한 대비로 비슷한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완벽하게 문제들을 해결하지는 못하는데요. 갤럭시 폴드1의 경우 최근 국내 소비자들이 사용하면서 겪었던 결함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댓글을 통해서도 이런 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 미국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지적했던 현상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토로라 레이저 폴더블 폰도 역시 대중의 관심 속에 출시가 되어도 갤럭시 폴드 1과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아마 곤혹스러운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샤프에서는 올해 4월 자신들이 기술로 개발한 폴더블 폰을 내놨습니다. 영상을 보면 접히는 방식까지 비교적 선명한 해상도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의 갤럭시 폴드 이슈가 터지기 전이라서 그런지 힌지에는 어떠한 보호장치도 보이지가 않았고요. 저 사이에 이물질이 들어간다면 액정 손상되는 것도 시간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미 샤프에서는 올해 제품화를 목표로 자신들이 기술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잠잠한 상태로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니폰이라는 민족은 늘 그렇듯이 모든 대상을 진심으로 여기기보다는 돈으로 한심을 사서 어떻게 해보려는 게 이들 민족의 특징이 아닌가 싶은데요. 대표적으로 노벨상이 있는데 이건 역시 별것 아닌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우려먹는 이런 전략으로 그동안 노벨상을 수없이 타갔던 게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아무튼 일본 때문에 잠시 흥분을 했었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자면 사진은 펼쳐진 상태로만 있기 때문에 주름 관련한 문제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앞으로 어느 브랜드가 되었건 상관없이 폴더블 폰을 개발했을 때 접었을 때의 주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옥의 티로 항상 남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핵심적인 부품에서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거슬리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를 인식해서인지 삼성에서 내놓은 갤럭시 폴드2의 실물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힌지 부위를 설계한 것 같은 인상도 전해줍니다. 단순히 세로에서 가로로 접히는 차이가 아닌 특별한 무언가가 숨어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들게 하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정말 펼친 상태에서 일반적인 바형 스마트폰과 다를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펀치홀 카메라의 얇은 베젤은 누가 봐도 전형적인 갤럭시 시리즈를 연상시키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토로라 레이저 폴더블 폰의 경우 특별한 것은 감지되지는 않습니다. 그저 이전에 인기 있던 레이저 케이스를 좀 더 크게 만들었고 여기에 접이식 필름만 올려놓은 것 같은 인상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워낙 유명한 모델이어서 그런지 어떤 기술이 접목되어도 아날로그적인 향수를 풍기기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일부 사용 중인 유저가 있을 정도로 유명한 스타텍 같은 감성이 아닐까 싶은 추측을 해봅니다. 내부 액정 상단은 노치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펀치홀을 적용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눈에 거슬릴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동영상 감상 시에는
경우에는 노치로 인해 신경을 쓰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예전에 사용하던 폴더폰의 경우 수화기 부분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디스플레이 비율에 대한 정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21대 9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고로 디스플레이 크기는 6.2인치고요. OLED를 적용해서 밝기와 선명도에서는 일반적인 스마트폰을 마주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면에는 2.7인치 보조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는 시간이나 날짜, 문자, 카톡 등의 다양한 알림을 폰을 열지 않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가로로 접히는 폼팩터에서는 이런 보조 액정은 필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디벨롭 컨퍼런스 2019에서 공개된 갤럭시 폴드 2 영상에서는 보조 액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보일 때쯤에 카메라 앵글을 다른 쪽으로 비춰버렸는데요. 아마 달고 나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예상은 해봅니다.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모토로라 레이저 폴더블폰 영상을 찾다 보니까 이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현재 유출된 이미지와는 아주 다른 뭔가 복잡함이 느껴지는데요. 하단 턱진 부분에는 쿼티 자판도 들어가 있습니다. 나름 굉장히 고급스러운 폼팩트이긴 하지만 복잡한 것을 싫어하는 유저들에게는 큰 인기를 끌지는 못할 것 같네요. 11월 13일 공개 행사를 가질 예정이지만 아직 스펙은 정확하게 알려진 게 없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전해진 것이 최종 버전인데요. 다시 복습 차원에서 꺼내보면 램이 4기가, 스토리지 64기가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루머 역시 2018년 중반쯤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현재 트렌드와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최소 6기가 램을 장착하고 128기가 스토리지를 기본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 예측을 해봅니다. 프로세서의 경우에도 2018년에 나왔던 루머의 경우에서는 스냅드래곤 730 이야기가 들려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프로세서 기술을 생각한다면 이 역시 최소 스냅드래곤 855쯤은 되지 않을까 싶은 예측을 해봅니다. 가격은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1,500달러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1,980달러의 갤럭시 폴드 1보다는 저렴하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갤럭시 폴드 1과 경쟁 상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모토로라 레이저 폴더블 폰이 지금 당장 출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후속작인 갤럭시 폴드 2와 한판 붙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이렇게 모토로라 레이저 폴더블 폰의 이미지 유출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폼팩터를 대략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향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크렘셀 디자인이라는 측면에서 삼성의 갤럭시 폴드 2와 상당한 경쟁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갤럭시 폴드 2도 아직 정확한 그런 폼팩터가 공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떨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비슷한 폼팩터라면 경쟁의 대상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중국에서도 다른 폴더블 폰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될 예정에 있으니까 이와도 경쟁이 된다면 2020년에는 그야말로 폴더블 폰의 전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네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여기에 알림 설정까지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